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외국인 10여 명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판을 벌이는 모습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야간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역 대응 체계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새벽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 앞. 한눈에 봐도 1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생일 파티를 벌입니다. 주민들이 10여 차례 신고를 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시청 직원들은 단속 권한이 없다며 외국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저희한테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일반 직원이에요. 당직원이 3명이에요. 3명인데 한 사람 돌아가고 우리 둘이는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온 단체 여행객으로 파악됐는데 근처 다른 편의점에서도 여러 차례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대요. 전화해보면 그럼 6시까지밖에 단속을 못 한다는 건데 그러면 저녁에는 뭐 단속 못 하니까 다 모여서 놀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올 들어 112와 제주도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1,800여 건. 이 가운데 90% 가까이는 오후 6시 이후 신고인데 실제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단속 권한이 행정시에 있다 보니 경찰 112로 들어온 신고도 각 행정시 당국이 접수해 처리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대부분 접수만 할 뿐 실제 현장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확인이 진행되더라도 현장 상황은 끝나버리기 일쑤입니다.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당직실로 연락을 하는데 관할 시청에서도 밤 12시 이후가 되다 보니까 현장 출동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들어갔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오늘 새벽에 접수된 신고만 20여 건. 제주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간 단속의 한계와 같은 구멍난 방역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밤 11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11시 이후 영업이 금지됩니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참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시설 행사 참석 인원도 전체 좌석의 20%로 제한됩니다.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일반인과 동호인 사용이 금지되고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운영됩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후에도 감염이 된 돌파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을 마친 70대 남성 A씨가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 2명과 수차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편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 내국인 면세점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6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039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의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유치원생을 포함한 초중고생 8만 8천여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교육희망지원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원아들은 받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제주도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희망지원금은 만 3살에서 5살 사이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중고등학생 8만 8천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10만 원으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따뜻한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먼저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데 당장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화 11,000여 명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지원금까지도 협의 없이 하면은 앞으로 도청과 교육청이 상호 의견 수렴이나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관이 달라서 차별을 한다라는 인식을 깔아준다면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교육희망지원금의 목적도 불분명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도의원들은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희망지원금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면은 분명하게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박주영 부교육감은 제주도와 사전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교육희망지원금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육적 목적에서 지원하는 거지 정치적인 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교육 예산을 가지고 교육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요. 도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주도와 교육청이 협의해 마련하라며 강도 높은 예산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시 오등봉과 중부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내일 심의합니다. 도의회는 지난 4월 첫 심의에서는 상하수도 대책이 미흡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는데 이번에도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8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사업이 무산됩니다. 한편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시가 2016년에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담당자를 처벌하고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지난 과오를 사과하고 치유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선언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과 단체는 공권력의 불법과 인권 유린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맞서 온전한 상생 화합의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이 결정된 건 지난 2007년. 입지선정 과정부터 시작된 찬반 갈등은 공사를 앞두고 절정에 달하며 충돌과 시위로 이어졌고 급기야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10여 년 동안 사법 처리를 받은 주민은 250여 명. 이 가운데 39명이 특별 사면됐지만 209명은 형이 확정됐고 5명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아직도 아픔이 치유되지 못한 강정마을에서 상생과 화합을 위한 공동선언식이 열렸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제주도가 빚은 과오를 사과하고 2025년까지 기금 250억 원을 편성해 상생 협력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나머지 강정 주민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정이 불공정하게 개입했고 주민 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된 일입니다. 제주도정의 지난 과오를 이해하고 좌남수 도의회 의장도 2009년 제주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의 날치기 처리를 사과했고 강정마을에는 공동체 회복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의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도의회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사과드립니다. 강정마을이라는 이름 때 갈등이 단어가 다시는 자리잡을 수 없도록 정부와 제주도 대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선언식이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 밖에서는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진정한 사과는 해군기지 건설과 공권력 투입, 주민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상생과 화합으로 둔갑한 보상과 회유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돈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에 분노한다. 우리는 돈으로 만들어진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 제주도는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동의안을 처리해 상생 협력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주민 모두를 끌어안지는 못하면서 갈등이 온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 중립을 선언한 정부가 실제로는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멈추지 않으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환경회의인 P4G 서울 정상회의를 열고 있다며 위장된 친환경주의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제주녹색당은 제주도도 지난 10년 탄소 없는 섬 계획을 추진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2023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 나서고 있다며 기만적인 행동을 멈추고 대규모 개발 사업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바다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해안 사구와 연안 습지 등 해안 개발 사업을 축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해안과 관련해 방파제가 조류 흐름을 바꿔 해안에 돌들이 유실되고 있다며 복원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고 해안의 도로 확장으로 일부 도로가 붕괴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산이자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 백록담의 암벽 일부가 최근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적인 풍화작용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번처럼 붕괴의 규모가 크고 뚜렷한 것은 처음이어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3만 7천 년 전부터 용암이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분화구인 한라산 백록담. 검고 뾰족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백록담의 남서쪽 암벽에 하얗게 칠을 해놓은 듯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항공사진을 확대해보니 암벽이 무너지면서 바위 속에 하얀 속살이 드러났고 마치 산사태가 난 듯 수십 미터 아래로 돌덩어리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붕괴한 암벽의 면적은 200여 제곱미터. 백록담에 쌓여있던 눈과 얼음이 녹은 직후인 지난 3월 말쯤에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록담의 서측을 이루고 있는 조면암은 실제로 풍화에 상당히 약한 암석입니다. 온도의 변화라든지 강우 그런 것에 의해서 무게가 증가하게 되면은 붕괴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라산 고지대에서는 백록담과 이어지는 계곡에서도 붕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가 부쩍 늘었기 때문인데 침식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십 년 안에 백록담부터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곡이나 하천보다는 백록담 주변이 상당히 좀 걱정이 앞서죠. 뭐 이러다가 진짜 백록담이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도 하게 되니까.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05년 백록담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그물과 말뚝을 설치하자고 건의했지만 문화재청은 인위적인 복구 공사는 또 다른 자연 훼손이라며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백록담의 붕괴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라산의 훼손과 복구를 둘러싼 논란은 다시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제주도가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간담회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며 감귤 보내기와 한라백두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등 제주도가 구상하는 교류 사업을 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제주 청년들과의 2030 통일대화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안전한 관광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민에 대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건의안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고 다수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를 위한 이송과 전문 의료 인력 수급 등의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민에 대한 선제적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건의안이 이번 도의회 임시회기에 통과되면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에 이송됩니다.
제주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 기간을 올해 6월에서 12월로 연장하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장착이 가능한 시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매연 저감장치 신청이 예산 배정 물량을 초과함에 따라 차주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인데 제주도는 환경부에 추가 물량 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우 판사는 휴대전화 등으로 스토킹을 하며 주변인까지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개월 동안 한 남성에게 100여 차례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로 성추행과 협박을 하고 주변인들에게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라벨이 없는 제주 삼다수 그린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017년부터 무색병과 무색캡을 도입한 데 이어 라벨까지 없애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린 에디션은 삼다수 앱을 통해 판매되며 올해 1억 병을 생산해 비닐 폐기물 64톤을 줄이게 됩니다. 제주도는 소나무 제선증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8일부터 10일, 다음 달 22일부터 24일, 그리고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방제 지역은 제주시 아라동과 오라동, 노형동과 연동, 애월읍 소길리와 유수암리, 서귀포시 영남동과 안덕면 상천리 등의 한라산 국립공원 경계 일원 소나무숲 3,000헥타르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